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식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20의 수치심부터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올라가 있죠. 요거를 의식 도표라 합니다. 이 도표는 정신의학 박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인간의 의식 수준 도표입니다. 자, 호킨스라는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요? 정신의학자시고요. 평생 무엇을 연구했냐면 인간의 의식과 근육의 세기에 대해서 연구했었고 인간의 의식이 높아지면 근육의 세기가 반동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의식의 밝기를 20부터 1000까지 나누었다. 그래서 그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의식은 마음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럼 마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작용을 마음이라 한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생각이 마음인가? 감정이 마음인가? 무엇이 마음인가?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해야 그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무엇이 마음인가? 그것부터 정리해보자.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결과가 생각과 감정입니다. 생각이 계속 지속됩니까? 생각이 있다가 사라집니까?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생각은 떠올랐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면 있다가 사라집니까?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념의 작용은 영원합니까? 있다가 사라집니까? 관념이 작동을 했을 때는 작용하다가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 관념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 관념의 수준을 의식 수준이라 하는데 내 관념의 수준이 20에 수치심에 근거한다. 그럼 나는 당했다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이 관념은 처음부터 있던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근데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림을 관념이라 한다. 근데 그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림, 예를 들면 나는 당했다, 피해본 사람이라는 그림이 자꾸 수치심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유발하냐? 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유발한다. 감정과 생각의 근원은 관념이다. 그럼 관념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인가? 만들어진 것인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의식 수준이란 뭐냐면 마음이 어떤 그림을 근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 수준이 달라진다. 사실은 수준이란 말조차도 관념이다. 의식이라는 말조차도 관념이다. 의식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관념인데 의식이라는 밝기를 어떤 정보가 작동하냐에 따라서 다른 의식으로 변화하는데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높은 의식 수준이 된다. 나의 의식이 낮은 수준의 정보와 합쳐지면 낮은 수준의 필터로 작동하면서 낮은 수준의 의식 수준이 된다. 나의 의식은 비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수치심이라는 의식과 하나 됐다. 그럼 낮은 의식 수준의 감정을 만들어진다. 나의 의식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내 안에 사랑이라는 의식과 하나 됐다. 그럼 높은 수준의 감정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러분의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하나하나 그 의식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나는 어떤 의식을 쓰고 있는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수의 수치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치심을 갖냐면 정말로 누가 봐도요 너무 굴욕적인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 겪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내면에 생기면요 이 수치심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굴욕과 잔인함을 가지고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이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굉장히 자기 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깊은 곳에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요. 이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 대한 비참함과 복수심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굴욕과 잔인함을 갖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느끼고 내가 나 스스로를 굉장히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스스로 먹습니다. 그것을 잔인함이라 합니다. 자, 30 죄의식은요. 비난을 유독 많이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따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따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의식이라는 의식이 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내가 괜히 무엇을 잘못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누군가를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요.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식의 특징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요. 학대라는 행동이 나와요. 인간의 의식이 잔인해지면 인간의 뇌가 귀신에 완전히 쌓여서요. 자기의 0점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러한 잔인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20의 수치심은요. 누가 그러기를 100명이 사랑해야 나올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 깊게 돌아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용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 의식은요, 웬만한 사랑으로는 나오기가 어려운 의식입니다. 이 사람의 뇌는요, 수많은 사람을 파괴하는 데 씁니다. 인간의 의식이 정보라는 것에 중독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뇌 속에 중독된 정보는 너무 당연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나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분리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정보와 하나 된 나는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해요. 그래서 이 정보와 분리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가장 빨리 성장하느냐? 내 안에 정보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쓰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단순히 마음을 어중간하게 둬서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업을 소멸시켜라 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줄 때 다시 그것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은 비극의 씨앗이 되죠. 500룩스의 사랑 이상의 기운을 쓰지 않으면 밑에 에너지의 의식 룩수가 상쇄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전에 복수하고 싶어서 인생을 살죠. 무기력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절망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한을 풀다가 그 한이 별로 의미가 없음을 알 때 무기력해집니다. 예를 들면 난 사랑받으려고 인생을 살았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걸 알 때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삶을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돈이 정답이 아니네요. 난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효자일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벌어야 내가 뭔가 인간답게 살 줄 알았어요. 돈이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그때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남을 도우면서 사는 내 모습에 만족을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순수하게 돕기보다는 나의 한을 풀기 위해서 도왔어요. 어느 순간에 힘이 빠져요.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그 사람이 나의 노력을 못 알아주거든. 그게 에고예요. 내가 존재하는 무언가는 반드시 결국엔 무기력을 만들어요. 근데 무기력이 온 이유는 뭐냐면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기력 환자가 조금 더 나아지는 가장 큰 척도는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 뭔가가 하고 싶어져요. 그걸 두 글자 125룩수의 욕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욕망을 원해요. 그 욕망을 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애가 밥을 먹으면 욕망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놀고 싶어져요. 근데 욕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이 과하면 파멸을 끌죠. 욕망에 빠지면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욕망은 3단계로 분류돼요. 사랑받고 싶어서 욕망, 지배하고 싶어서 욕망을 부리는 거, 내가 불편한 게 싫어서 편안하려고 욕망을 부리는 거. 요즘은 뭐가 많은 것 같냐면 편안해지려고 하는 집착이 되게 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안함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불편함이 크게 온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할 수 있죠. 사랑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랑받지 못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배 욕구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서 컨트롤하려고 할수록 내 마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욕심의 반응은 파멸이에요. 욕심의 반응은 그 반대급부 에너지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욕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몸을 파괴해요. 혀를 막혀요. 인간관계를 멀게 해요. 결국 돈을 잃게 돼요. 과한 욕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욕망에 의해서 잘 됐다고 해도요, 그걸 유지 잘 못합니다. 의식룩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욕망이 어떻게 성공을 만드냐? 욕망이 실패하고 실패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질 때면 150룩수에 분노를 만나요. 좌절된 욕망은 분노를 만나죠. 여러분 옛날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아세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보면 주인공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죠. 그거 자꾸 뺐죠. 욕망이 집착이 되어서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은 분노로 표현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한테 화를 내야 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화를 내줘야 되거든요. 때로는 화를 내줘야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감정에 쏠려서 애한테 감정풀이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이가 상처를 받죠. 그 부모의 한을 아이한테 전수하죠. 공부 못한다고 두드려 패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두드려 패고, 내가 좌절되었다는 욕망을 아이한테 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기르거나 직원을 다룰 때 어떤 포인트에서 화를 내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욕망에 급급해서 내는 화인가,
아니면은 양심을 깨우는 화인가. 그래서 이 화가 홍군형을 내는 화가 아니라면 화를 내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화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감정도 사용 여부에 따라 의식 수준에 따라 감정을 다르게 사용하죠. 나의 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화면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의 화가 그 사람의 양심을 깨워주는 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화라면 화를 내줘야 돼요. 화는 조절되어야 되는 화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요, 성공을 가져와요. 스티븐 잡스가 옛날에 명상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뭐냐면 스티븐 잡스가 하루에 20번은 화를 넘게 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난 요 정도까지는 이미 돼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주체를 못하니까 맨날 명상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열정이 많아요.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신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신념과 관념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에 대한 신념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꼰대가 돼요.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만큼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175, 6수까지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요. 그래서 자존심은요, 남이 나를 세워줘요. 남이 나를 인정해줘요. 이런 성공의 결과에서 인정해주고, 누가 봐도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성공의 박수를 받았을 때 자존심이 올라가죠. 근데 그거는 조금만 건드려지면 경멸이 나와요.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무시당하는 걸 못 참아요. 남의 소리를 못 들어요. 남이 나한테 피드백하는 걸 못 들어요. 왜? 나는 맞으니까요. 성공 중심의 가치관의 폐해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옳은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옳은 것이 결정되죠. 그래서 많이 과장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라떼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존심의 의식룩수의 말입니다. 라떼는 나 땐 말이야. 너처럼 이렇게 안 했어. 나 땐 진짜 고생했었는데. 야, 나 때는 너처럼 일하면 굶어 죽었어. 나 때는 너처럼 일하면 쫓겨났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공 철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결점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결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잘 먹고 잘 사니까. 난 남들 앞에서 떳떳하니까. 근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네가 감히? 뭐 이런 거예요. 피드백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성이 잘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겸손하지 못해요. 그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함이 없어요. 왜 감사함이 없냐? 다 지가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의식룩수가 높아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밥상에 다 차려줬는데 그걸 먹었다고. 운때와 사람과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섭리가 허락해 주신 자리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운이 좋은 게 많았어요. DNA도 좋은 걸 받았을 거고요.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좋은 방법을 배웠겠죠. 그 운때를 만나서 사업시키도 잘 만났겠죠. 그럼 아이디어가 그때 마침 나한테 왔겠죠. 그게 어떻게 모든 게 자기 소유입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는 겸손함과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이란 의식룩수는 하늘과 역행하는 의식룩수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에고와 관념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과 환상입니다. 난 내가 잘나서 사람들을 무시해. 그 내가 없다고요. 그 내가 있다는 것이 착각이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다. 난 이런 사람이라는 정보가 나입니까? 나는 이 정보를 만드는 진화예요. 이 진화는 우주의 섭리예요. 우주의 섭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공생이고 조화다. 그 조화의 흐름에 맞지 않은 창조를 하실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인간관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욕망에 의해서 창조하는 사람을 잃어요. 욕망에 의해서 창조하는 사람 몸이 아파요. 자신이 갖고자 하는 소유욕, 욕망, 나를 대변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한을 풀고자 하는 창조는 몸을 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질리게 해요. 그리고 금전도 성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었는데 그 금전이 나중에 의미가 없어져요. 이유는 더 큰 꿈이 없어서요. 자, 그 다음 사람이 자기가 고집하고자 하는 관념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아집이 생기고 너무나 많은 갈등이 생기고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성공을 해봐서 이미 이만큼 나고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갔는데 자존심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외로워져요. 진정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인생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인간은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용기를 내요. 그럼 그 용기는 뭐냐? 예를 들면 옷가게 전문가예요. 옷을 잘 만들 용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골프 전문가예요. 골프를 잘 칠 용기가 아니에요. 이 용기는 자기의 결점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 이백육수의 용기는요, 자기의 결점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의식육수가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왜곡하고 쓰레기처럼 만들었는지를 인정을 하게 돼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참회. 참회가 일어난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참회라 해요. 참회를 할 용기예요. 그래서 이 용기부터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봐요. 이백육수 이하의 룩수의 특징은 자기 인생은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외부에 의해서 행복하고 외부에 의해서 불행하는 나의 삶의 원인은 외부에 있어요. 나는 내 자식을 너무 잘 길렀어요. 내 자식이 자랑이에요. 내 자식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줄 때는 자존심이 이만큼 업그레이드 돼요. 하늘을 떠다녀요. 자식 자랑하는 시간 다 써요. 근데 한 번만 자식이 외롭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수치심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외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의식, 그것을 피해의식이라 한다. 이백육수의 용기는 가만히 보아하니 내가 너무나 인생을 잘못 살았고 내가 만들어놓은 인생을 이제 좀 바꿔보자라고 용기를 낸다.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낸다. 그게 용기예요. 이 용기는 힘을 줘요. 어떤 힘을 주냐? 부족함과 결점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과 파워를 줘요.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이제 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잘난 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직해지고 싶다고, 정직해질 용기. 이게 이백육수예요.